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고민 끝에 나르시시스트와의 나쁜 관계를 끝내고 완전히 연락을 끊으며 드디어 자유다 라고 느낀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뒤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보고 싶다는 메시지 한 줄.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살짝이라도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괜찮아진 걸까? 아니면 다시 얽히게 될까?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연락 차단이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와 이 방법이 어떻게 잘못된 함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연락을 끊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숨겨진 리스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자마자 완전히 연락을 차단합니다. 헤어진 직후 곧바로 모든 연락수단을 닫아버린 거죠. 전화, 차단, 문자, 차단, 이메일, 차단.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슬픔, 상실감, 그리고 혼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화난 문자, 공격적인 전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던 감정적 학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달쯤 지나면 슬픔이 조금씩 옅어지고 나를 짓누르던 독성 관계의 무게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그들이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소위 말하는 후버링, 감정적 끌어당김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쯤이면 관계를 끝낸 사람은 자신감이 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삶과 자유를 즐기며 이제 괜찮아, 어른답게 소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위험한 함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탓에 그들의 나쁜 행동을 떠올릴 만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흐릿해지고 대신 좋았던 순간들만 떠오르는 유포릭 리콜, 선택적 행복 회상이 슬그머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의 문자나 전화쯤이야 아무 문제 없겠지. 어쩌다 커피숍에서 마주쳤는데 뭐 어때?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제 다 회복됐으니까. 그렇게 자신감과 착각이 섞인 마음이 다시 그들과 소통하려는 위험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냈지만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거나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 문제라서 모든 가족과 단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일지도 모르죠. 또는 완전 연락 차단이라는 행동 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거나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진 후에도 나르시시스트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들의 문자, 전화, 이메일이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심지어 직접 그들을 마주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의 독성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별 후 학대입니다. 새벽에 날아오는 화난 문자, 비난과 조롱이 담긴 이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은근히 공격적인 글들. 그 글이 명확히 당신을 겨냥한 건 아니어도 당신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건 나를 겨냥한 메시지구나. 이 모든 게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관계를 끝냈으니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며 당신을 덜 괴롭히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가족과 더 강력한 경계선을 세우면서 조금씩 자유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뜬 문자나 이메일, DM을 보는 순간 당신의 속은 울렁이고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잠시 멈추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 답해야 하나? 아니면 무시해야 하나? 결국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이번 연락이 빨리 끝나길 바라거나 아예 답장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이상 그들과 엮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나타나는 건 여전히 스트레스고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사실 두 경우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고유의 어려움도 함께 따릅니다. 먼저 완전 연락 차단을 선택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 선택에는 분명히 부담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슬픔, 수치심 같은 감정이 몰려올 수 있죠. 특히 내가 먼저 관계를 끝냈다면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버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오래가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발적인 은퇴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또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에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네라는 여유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연락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부담이 따라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괜히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든 건 아닐까? 오히려 학대가 더 심해진 건 아닐까?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후에도 끝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피해자야. 모든 문제는 저 사람이야. 결과적으로 당신은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내가 먼저 이 관계를 끝냈다면 그들의 복수심과 공격적인 태도가 정말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이 관계를 끝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그 끝없이 이어지는 긴장감과 피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처음부터 완전 연락 차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생각보다 의외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연락을 끊지 못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이상화하거나 좋았던 순간만 떠올리는 유포릭 리콜, 선택적 행복 회상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불쾌한 기억들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별 후의 시간이 마치 또 다른 관계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 관계에서 겪었던 혼란과 감정적 학대에 더해서 헤어진 뒤에도 새로운 형태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처음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끊임없는 연락이 내 치유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연락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이런 착각을 차단해줍니다. 내가 이제는 괜찮아. 연락해도 문제없어. 대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얘네는 또 뭘 원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장기적인 반복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이런 상황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죠. 관계를 끝내자마자 빠르게 완전 연락 차단을 선택한 사람들. 사실 그들이 후버링, 감정적 끌어당김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면 그 관계의 진짜 본질을 상기시켜줄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면 당장은 훨씬 강해진 기분이 들죠. 이제는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그들이 날 더 이상 흔들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 가볍게 연락해도 문제없겠지. 우리 사이에 좋았던 순간도 있었잖아.
성인답게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리운 부분도 있네. 옛날처럼 다시 이야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관계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지고 날카로웠던 모서리들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관계를 이상화하는 유포릭 리콜, 선택적 행복 회상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관계의 환상이 단순히 깨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환상은 완전히 부서진 채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들의 공격적인 메시지나 감정적 학대를 경험하다 보면 다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틈조차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굳이 이 사람과 얽힐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회피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과 엮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자유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짐 직후 빠르게 완전 연락 차단을 선택했다면 그게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완전 연락 차단은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은 후 초기 완전 연락 차단은 분명히 치유를 돕는 동시에 그 관계의 가장 나빴던 부분을 잊게 만들 위험도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이별 후 그들과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독성 커뮤니케이션을 겪지 않게 되니 그 관계가 왜 끝났는지에 대한 계속되는 증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천천히 관계의 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성한 불쾌한 기억 리스트를 펼쳐보며 맞아, 이래서 이 관계를 끝냈던 거야 라고 상기하는 거죠. 또는 그들이 보냈던 독한 문자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 친구들의 기억은 당신이 놓칠 뻔한 중요한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완전 연락 차단은 우리에게 일종의 자신감을 줍니다. 이제는 괜찮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 문제없어. 그들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는 없어.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 지금쯤 나를 그리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이별 후 학대와 지속적인 독성 연락 속에서 지쳐가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정말로 끝나기는 할까?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멈출 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지금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마치 시간을 늦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을 후버링, 감정적 끌어당김에 더 견고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돕고 좋았던 순간만 떠올리는 유포릭 리콜, 선택적 행복 회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냉정하게 관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초기에 완전 연락 차단을 하지 못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내적 힘과 분명한 경계선을 선물할 겁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완전 연락 차단의 길이든 그렇지 않은 길이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해로웠는지를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안에 갇히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